자, 지난 영상에서 위진남북조 시대란 무엇인지, 그리고 수나라는 어쩌다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당나라의 발전, 당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볼 겁니다. 당나라가 하나의 학습 목표로 잡혔다는 건 되게 중요한 나라라는 거야. 잘 들어야 됩니다. 당나라는 전 세계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고요. 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리 좀 얘기하자면 당나라 때 동아시아 문화가 확립되고 성립하게 되죠. 그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당의 성립과 발전. 자, 봅시다. 수나라가 멸망했대. 이거 멸망한 이유는 저번에 영상에서 봤어요. 자, 이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다음 나라는 당나라가 되었고요. 이 당나라는요, 수나라가 만들었던 삼성 육부제와 과거제를 계승했대요. 그냥 똑같이 따라한 거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해요. 자, 이게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를 유지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율령 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주었다. 율령이 뭘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선생님이 또 하나 더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보자. 균전제는 뭐냐면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합니다.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너네가 거기를 경작해, 농사지어.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거 어떻게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쪽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면은 중앙 정부가 토지를 지급합니다. 이게 균전제고요. 자, 토지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 토지를 받은 걸 바탕으로 국가에게 바쳐야 되는 게 있죠. 뭐냐면 세금이야. 그 세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조를 내야 됐어. 조는 뭐냐면요, 지금으로 치면은 소득세야. 농사지은 걸 토대로 농사지은 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걸 세금으로 내야 됐죠. 토지를 받았으니까, 균전제로 인해서 토지를 받았으니까 농사지은 걸 바탕으로 세금 내야죠. 자, 그리고 용도 있습니다. 용은 뭐냐면 노동력을 바치는 거야. 국가에서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거나 혹은 도로를 만들거나 이럴 때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거죠. 노동력을 바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가서 일하는 거야. 그리고 조가 있죠. 여기 또 다른 조는 한자는 다릅니다. 위에 있는 이 조랑 한자는 다른데 얘랑은 다른 거야. 자, 여기 특산물을 바치는 조는 그 지역에서 중요한 물건들 혹은 국가 행사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그냥 물건으로 바치는 거죠. 예를 들면 전주의 비빔밥이 유명해요. 그럼 전주에서 국가 행사가 있을 때 전주에서는 비빔밥을 특산물로 바칩니다. 근데 이걸 내면서 똑같이 또 곡물도 내는 거야. 그 농사지은 조, 그러니까 세금도 내는 거죠. 자,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 제도는 이런 거였어. 곡물, 농사지은 세금을 내고 소득세를 내고 노동력을 내고 특산물을 낸다. 그래서 토지를 받은 걸 바탕으로 균전제로 토지를 받았으면 조용조로 세금을 낸다. 자, 어려우면 그냥 세금을 내는 게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병제라는 게 있어요. 부병제는 쉽게 말하면 예비군입니다. 얘네들은 군인이 아니야. 그런데 농민입니다. 농민인데 얘네들 농사 안 지을 때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전쟁 나면 군대 갑니다. 요게 부병제입니다. 그래서 부병제로서 중앙정부의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당나라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농민들한테 땅을 줍니다. 땅을 주고 대신에 세금 내고요. 군대 갑니다. 요게 뭐냐면 국가가 운영되는 체계, 율령 체제인 거야. 자, 율령 체제에서의 어떤 형식은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떤 체계를 잡아놓고 이걸 법제화해서 법으로 다스리는 건 율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당나라 때 정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율령 체제가 정비되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이 좀 이해가 되죠? 자, 당나라가 건국되고 당나라는 삼성육부제와 과거제 같은 수나라의 제도를 계승하고 균전제, 조용조, 보병제, 균전제로 농민에게 땅을 주고요. 그리고 조용조로 세금 걷고 부병제로 군인을 만든다. 요런 식의 체제였던 거야. 이런 과정들, 이런 걸 법으로 만든 게 율령체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령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율령은 그래, 쉽게 생각하자. 법이야. 법률, 법률과 명령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율령이 되죠. 자, 법률과 명령 이렇게 쉽게 생각합시다. 법이야. 근데 어떤 법이야?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는 법입니다. 율령은 이런 거였어요. 자, 율령은요, 중요한 거,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봐야 할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모두 다 뭘 썼다는 거야? 율령이라고 하는 법 체계를 가져다 썼다는 거죠. 요게 동아시아의 큰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현종이 즉위하면서 당나라는 번영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전성기를 누렸다는 거죠.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현종 때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였냐면요. 현종이 늦지막히 늙어서 양귀비라고 하는 아름다운 양귀비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게 된 거야. 사실 현종에게 양귀비는요 며느리였어. 그러니까 아들의 부인이었던 거죠. 13번째였던가 18번째였던가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한 20살 가까이 나요. 근데 이 현종이 양귀비를 보고 와 정신 못 차리게 반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양귀비와 함께 막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이 양귀비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양국충이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인 거죠. 이 양국충이가 이제 자기 동생이 여동생이 현종 황제의 황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부인이 되니까 이 그걸 등에 업고 엄청난 권력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쁜 일도 많이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국충의 반발에서 반란이 벌어져요. 그게 누구냐면 지방을 지키고 있었던 알록산 그리고 그 부하였던 사사명이라고 하는 이 둘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고요. 이 안사의 난은 엄청나게 큰 규모로 벌어지게 됩니다. 한 8년 정도가 10년 가까이를 전쟁 속에서 당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이 당나라가 거의 멸망할 정도로 약해졌어요. 자, 여기 교과서를 봅시다. 자, 8세기 중엽에 절도사인 안록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안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난이 있었다. 이게 뭐야? 안사의 난이다. 안사의 난. 뭐 배경은 당 현종 때 뭐 양귀비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안록산과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수년간의 전란으로 서북지방 중국의 중심 지역이 황폐화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절도사가 독립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절도사는 누구냐면요. 얘네들은 군인이야. 지방의 군인들, 장군들이죠. 그래서 이 지방의 장군들이 각자 세력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지방 장군들. 자, 그런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제 중앙 정부 그러니까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나라가 휘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유지되고 있었던 당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율령 체제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율령의 대표적이었던 게 균전제라는 거였어요. 국가가 땅을 농민에게 나눠주는 거였어. 근데 나눠줄 땅이 없어. 왜? 얘네가 다 가져가거든. 절도사애들이. 그러면서 장원제가 성행하게 되고요. 자, 농민들은 땅을 잃어버렸네. 이제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금 못 내죠. 조용조가 다른 세금 방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야 되는 이런 군대도 바뀌게 되죠. 모병제로 바뀝니다. 자, 그림으로 따지면은 이런 그림이 되죠.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막 명칭이 나오면서 되게 어렵고 겁먹었을 수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이해할 필요 없어.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돼. 농민들. 자, 농민들이 있어야지 국가에선 세금도 걷고 군대도 보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농민들이 땅을 잃어버렸어. 왜? 국가에서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땅을 나눠줄 수가 없네. 장원제 때문에. 귀족이 장원을 확대하고 농민이 토장농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다 안사의 난 때문이었고요. 자, 그래서 세금 제도도 바뀝니다. 모병 그리고 군대 보내는 군대 제도도 바뀝니다. 자, 요렇게 이 양세법은요. 여름과 가을에 딱 2번만 내라고 하는 게 양세법이었고요. 근데 기준은 재산의 소유야. 돈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라고 무조건 군대 가는 게 아니고 직업군인, 돈을 주고 군인을 뽑는 거야. 자,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런 방식들. 뭐 이런 양세법이나 모병제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야 뭐 처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가 본 적 있어. 언제 봤냐면 로마 시대 때 봤죠. 로마 시대 때도 비슷했죠. 땅이 넓어졌어요. 물론 당나라는 땅이 넓어지지는 않았지만 귀족들이 땅을 가져갑니다. 농민들이 몰락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지을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군대도 약화되고요. 세금 제도도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로마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결국 중요한 건 농민들이 몰락했다. 왜? 아인사의 난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안사의 난 이후로 당나라의 제도가 많이 바뀌었구나. 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구나. 농민들은 왜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 장원이라고 해서 귀족들이 땅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양세법이 뭐니 부병제가 뭐니 이런 것들 외우라고 안 할 거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자, 그 결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환관들이 황제의 그 빌붙어서 권력을 휘둘렀고요. 그러면서 당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황소라고 하는 인물이 또 한 번 크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당나라가 아예 폭삭 망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있었던 지방 장군, 절도사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내분이 벌어지고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당나라까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였던 당나라의 발전과 쇠퇴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건 핵심적인 것만 알면 돼요. 율령 체제를 바탕으로 성장해 가던 당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안록산과 사상명의 난, 안사의 난 때문에 쇠퇴하게 됩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9페이지 보면요. 당의 대외 팽창이라고 있죠. 당나라가 외부적으로 커나가는 거야. 영토를 팽창하는 거죠. 자, 영토를 넓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나라에 좀 특징적인 게 있어. 영토를 넓히면 거기를 내 땅이야 라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제 기미정책이라고 해서 야, 거기 다스리던 너 네가 알아서 다스려. 대신 우리한테 세금만 내. 라고 하는 거죠. 요게 기미정책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한 도호부를 설치해서 직접 통제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결론은 당나라가 영토를 많이 넓혔다. 어느 정도로 넓혔다? 요 정도로 넓혔다. 엄청나게 크죠. 지금 보면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중국 요 지역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도 엄청나게 넓히고요. 요렇게 한때는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까지도 내려왔던 게 당나라였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였고 이 큰 나라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슬람에서도 인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신들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국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보자. 우리 지금까지 본 거 당나라의 발전과 쇠퇴 과정 굉장히 길고 복잡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당나라는 율령을 바탕으로 성장했고요. 안사의 난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쇠퇴하게 된 이유는 농민들이 땅을 잃어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중요한 중국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인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중국의 내용은 다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 일본의
고대 국가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